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가죠. 자, 이제 다섯 번째. 자, 우리가 같은 날에 두 개 이상의 주택을 양도를 했답니다. 자, 둘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를 했다. 자, 그러면 양도 순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생기는데, 자, 현재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를 먼저 팔아요. 먼저 파는 것은 1주택이 아니에요? 당연히 1주택이 아니죠. 먼저 파는 것은 1주택이 아니죠? 왜냐하면 다른 주택이 있으니까. 그럼 나중에 파는 집은 몇 주택이에요? 1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비과세택을 받고 싶다면 언제 팔아야 돼요? 맨 나중에 팔아야죠. 내가 여러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중에 하나만 비과세택이 돼요. 그 비과세택을 받고 싶은 집은 언제 판다? 맨 나중에 팔아서 비과세택을 받아야 되겠죠? 어떤 걸 맨 나중에 팔아야 돼요? 비싼 거. 왜 늘 물어보면 비싼 거라고 할까요?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하고 B라는 집하고 C라는 집이 있는데 A는 10억짜리고 B는 8억짜리고 C는 5억짜리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얘를 맨 마지막에 판다? 얘는 9억에 샀고 얘는 7억에 샀고 얘는 1억에 샀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비싼 걸 마지막에 판다가 아니라 이익이 가장 많이 남아서 세금이 가장 많이 나올 걸 제일 마지막에 팔아야 되겠죠. 나머지는 다 세금을 낸다라고 가정을 하고.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걸 같은 날에 팔았을 때가 문제예요. 같은 날에. 그러면 같은 날에 팔면은 먼저와 나중이 구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문제점이 생겨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당신이 팔았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뭐 해주세요? 선택해 주세요. 누가? 본인이. 거주자가. 그래서 세무서는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걸 먼저 파는 걸로 하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날에 팔았다는 이야기는 무슨 날이 같다라는 거예요? 무슨 날? 잔금일. 잔금일이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두 개를 동시에 매물로 내놓은 게 아니라 하나를 먼저 내놨는데 뭐 계속 안 팔리다가 안 되니까 이것까지 내놨어요. 근데 우연치 않게 두 개가 잔금 날짜가 동일해요. 그러면 세무서에서는 물어본다고요. 어느 걸 먼저로 하고 어느 걸 나중으로 하시겠습니까? 나중으로 하는 것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먼저 하는 것은 비과세 혜택 못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좋은 선택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와도 본인 탓. 잘못된 선택을 해서 나쁜 결과가 나와도 본인 탓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경우의 수는 굉장히 많을 거예요. 만약에 둘 다 비과세권을 충족을 했다. 예를 들어서 2년 이상 다 보유를 했다면, 둘 다 2년 이상 다 보유를 했다면 당연히 세금이 적게 나오는 것을 먼저 파는 걸로 해서 그건 세금 내고, 세금이 많이 나올 것은 나중에 파는 걸로 해서 그건 비과세 받고, 이렇게 가는 게 맞을 거고. 만약에 하나는 2년 보유가 안 됐고 하나는 2년 이상 보유했다. 그러면 2년 미만 보유한 것을 먼저 파는 걸로 해서 그냥 세금 내고, 어차피 이건 비과세 못 받으니까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은 맨 나중에 파는 걸로 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선택을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여기에 특례가 하나 있습니다. 당연히 나중에 파는 것은 몇 주택이에요? 1주택이 돼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죠? 1주택이 돼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먼저 파는 것도, 먼저 양도하는 것은 원래 1주택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근데 먼저 파는 것도 1주택으로 봐주는 특례가 있어요. 결국에는 둘 다 뭘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케이스들이 있느냐면 첫 번째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을 때예요.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이 살다 보면 집이 두 채가 중복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 인정해 주겠다고요. 네. 단 두 채가 되더라도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에 기존의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중간에 집을 하나 사요. 그러면 몇 주택이 된 거예요? 2주택이 됐죠? 그랬을 때 기존의 집을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해서 최소한 몇 년 이내? 3년 이내에
3년 이내에 무슨 집을 팔면 돼요? 기존에 있던 집을 먼저 팔면 비록 다른 집이 있어도 몇 주택으로 인정을 해주겠느냐? 1주택으로 인정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가요. 아셨어요? 단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때 신규 주택은 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한 몇 년 이상이 지난 후에 취득을 해야 돼요? 1년 이상 지난 후에 취득을 해야 돼요. 1년 이상 지난 후에. 그러니까 이 그림을 항상 기억을 좀 하고 계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집이 있는 상태에서 또 하나의 집을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있다고요. 사시라고요. 상관은 없으니까. 대신 기존의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한 몇 년이 지난 후에 사시라고요.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사셔야 돼요. 아셨어요? 그리고 그 새로운 집을 산 날로부터 몇 년 이내? 3년 이내 기존 집을 팔면 몇 주택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1주택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이야기지 비과세가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비과세가 되려면 세 번째 전제 조건, 몇 년 이상은 보유해야 돼요? 그렇죠. 2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얘가 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자, 요게 23년도 4월 10일 날 취득한 집이었다. 23년도 4월 10일 날 취득한 집이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고객이 와서 제가 집을 하나 또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언제 이후에 사세요? 24년도 4월 11일 이후에 취득을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몇 년? 3년이니까 27년도 4월 10일 이내에 파세요. 대신 몇 년은 보유를 해야 되니까 2년 이상은 보유를 해야 되니까 25년도 4월 11일 이후에 파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24년 4월 11일부터 27년 4월 10일 내에만 파시면 요 종전주택을 그러면 얘는 뭘 받을 수 있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다른 집을 또 사면 안 되고 왜? 이걸 팔 당시에 집이 몇 채만 있어야 되니까 2채만. 이걸 팔 당시에 이 집 이렇게만 있어야 된다고요. 이거 왜 하나가 더 있어버리면 그때는 몇 주택이 걸려요? 3주택이 걸리니까 이때는 혜택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실무에 가면은 이런 것들을 그림을 그려놓고 설명을 해주셔야 고객이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자금 조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고 나는 이때까지 못 기다리겠으니까 그냥 지금 그냥 사겠습니다. 그건 이제 알아서 선택하시는 거고 분명히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고객분께서 지금 필요하시다니 어차피 그러면 비과세는 못 받을 거니까 나중에 그건 나중에 생각하시기로 하고 그러면 집 구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셔야 되겠죠. 아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그냥 말로 설명하면 나는 알고 설명을 하지만 듣는 사람은 그걸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실무교육할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되도록이면 그림 그려놓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래야 받아들이는 쪽에서 오해가 없어야지 설명하는 쪽에서 오해를 해봤자 상관없어요. 받아들이는 쪽에서 정확히만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 설명하는 사람이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시적인 2주택이 나왔다. 그러면 단서조항 3개. 첫 번째, 몇 년 이상이 지난 후에 취득을 해야 된다.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취득을 해야 되고 두 번째, 몇 년 이내 팔아야 된다. 3년 이내 팔아야 된다. 그것도 세 번째, 무슨 주택을 팔아야 된다. 종전주택을 파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셔야죠. 1년, 3년 종전 이럴 거예요. 나중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혼인을 통해서 2주택이 되거나 직계존속 동고봉양을 통해서 2주택이 됩니다. 자,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 경우는 자, 앞의 경우는 지금 요 일시적인 2주택은 이미 내가 집이 있는 상태에서 또 하나의 집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규 주택을 매매로 취득을 하든 증여로 받든 신축으로 하든 상관없다고요. 그냥 집이 생겼으면 생긴 날로부터 몇 년 이내만 팔면 되는 거예요? 3년 이내만 팔면 되는 거고 요 두 개는 공통점이 뭐냐면 1주택을 가진 사람이 또 다른 1주택을 가진 사람하고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주택이 된 거예요? 2주택이 돼요. 자, 그러면은 집 한 채는 비과세 못 받는다는 이야기죠. 요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걸 팔아도 상관은 없으니까 그냥 일정 기간 내에만 파시면 됩니다 해서 혼인은 몇 년 이내만 팔면 된다? 5년이고 동고봉양은 10년 이내만 파시면 돼요. 물론 전제 조건은 세대를 합치기 전에 각자 몇 주택 상태여야 돼요? 1주택 상태여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잠깐 볼게요. 갑이라는 분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을이라는 분도 1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둘이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혼인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는요, 혼인하는 순간부터 둘 관계는 무슨 관계가 돼요? 부부 관계가 돼요. 부부 관계가 되니까 1세대가 됩니다. 1세대가 돼서 집이 몇 채가 돼요? 2채가 되니까 한 채는 비과세 못 받는 지금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그죠? 자, 그럼 만약에 이 사실을 안다면 결혼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하기 전에.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분을 결혼을 시킨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녀분도 집이 한 채가 있고요. 그쪽 상대방 집 자녀분도 집이 한 채가 있어요. 잘 만났죠? 개부러워요. 한 채씩 가지고 있는 건. 자, 어찌됐든지 간에 한 채씩 가지고 있는데 결혼을 하는 순간부터 결혼을 하기 전에는 둘 다 뭘 받을 수 있었는데 비과세 받을 수 있었어요. 둘 다 1세대 요건을 충족했다고 가정했을 때 결혼만 안 했으면 둘 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결혼을 하는 순간 하나는 비과세를 못 받아요. 그죠? 그러면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세금이 가장 적게 나올까요? 결혼하기 전에 하나를 미리 팔아야죠. 둘 중에 하나를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몇 채만 남긴 상태에서 하나만 남긴 상태에서 결혼을 해야죠. 혼인신고가 들어가야죠. 그럼 누구 집을 팔아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결혼한다고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집이 한 채 있고 여러분들하고 결혼할 상대방도 집이 한 채 있는데 우리 결혼하고 나면은 둘 중에 하나는 어차피 세금을 내야 되니까 일단 혼인신고하기 전에 하나를 처분하자. 그래서 비과세 받자. 누구 거 팔까? 커피숍에서 만나서 이야기하면.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장담컨대 네 집 팔아 이럴걸요? 100% 그럴걸요? 우리 뭐 내게 세금이 좀 더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내 거 팔아 뭐 이런 소리 안 할 거예요. 왜? 식장에 혼인신고하기 전까지는 무슨 사태가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팔았다가 나중에 가서요. 갑자기 내일이라도 마음 바뀌어가지고요. 나는 못해 이런 식으로 나오면요. 깝깝한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결혼을 안 해요. 우리나라 지금 결혼 안 해서 지금 난리 난 상태인데 그러니까 국가가 이걸 보호를 해주겠다. 부담 갖지 말고 혼인하세요. 몇 년간은 5년간은 그냥 그대로 1주택으로 인정해드릴게요. 5년간은. 그러니까 어느 집을 팔더라도 둘 다 몇 주택으로 봐주겠습니다. 1주택으로 봐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네. 자, 부모님도 집이 한 채 있고 나도 집이 한 채 있어요.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니까 제가 부모님 모실게요 하고 모시고 옵니다. 그랬더니 집이 두 채가 돼서 한 채는 비과세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모님한테 뭐라 그래요? 일단 집 한 채 팔릴 때까지는요. 따로 떨어져서 삽시다. 이래야 돼요? 아니라고요. 그냥 모시라고요. 이건 효도 차원이니까 몇 년을 주는 거고 10년을 주는 거고. 시험제 제일 많이 나왔던 질문. 자, 그래서 혼인으로 인해서 2주택이 되거나 동고봉양으로 해서 2주택이 되면 어떤 집을 팔아도 상관은 없으니까 일정 기간 내만 파세요. 그러면 비과세 준다가 아니라 몇 주택으로 봐주겠다. 1주택으로 봐주겠습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아셨어요?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하시면 되고 참고로 그냥 내가 집이 두 채예요. 내가 두 채고 부모님은 집이 없어요. 근데 내가 모셨다? 그건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규정을 만든 이유는 혼인이나 동고봉양만 아니었으면 둘 다 뭘 받을 수 있는 상태여야 돼요. 비과세가 될 수 있는데 그거 혼인이나 동고봉양으로 인해서 세대를 합침으로 인해서 안 되는 걸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지 애초부터 내가 2주택이었으면 나는 비과세가
안 되죠? 그건 애초부터 이 혜택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자녀분을 결혼을 시킨다, 결혼을 시키겠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능력만 된다면 혼인신고하기 전에 각자 집을 한 채씩 해놓고 나서 혼인신고 들어가는 게 낫죠. 만약에 뭐 한 사람은 집이 있고 한 사람은 집이 없어요. 둘이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집을 사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여기에 들어오는 거고. 요건이 더 까다로워졌잖아요. 근데 그냥 둘 다 집이 있는 상태에서 혼인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이쪽은 4년 보유한 상태였고 이쪽은 1년 보유한 상태다. 그리고 결혼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아무 때나 팔아도 돼요. 왜? 이미 몇 년 보유했으니까. 2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1년 보유했으니까 앞으로 1년 더 가지고 있다가 그때부터 아무 때나 팔아도 돼요. 몇 년 안에만 팔면 되니까. 5년 안에만 팔면 되니까. 그러면 그냥 몇 주택으로 인정해 주겠습니다. 1주택으로 인정해 주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득이하게 집이 두 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상속받은 집과 일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2주택이 되거나 농어촌에 소지하는 주택과 일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2주택이 되거나 문화재로 등록된 주택과 일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2주택이 되거나 자,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에 소지하는 주택과 수도권 밖에 소지하는 주택과 일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집이 몇 채가 됐다. 두 채가 됐다면 그때는 요 상속주택이라든지 요 농어촌 주택이라든지 요 문화재 주택이라든지 수도권 밖에 소지하는 주택은 없는 걸로 칩니다. 없는 걸로 쳐서 그냥 무슨 주택을 그냥 팔면 되느냐. 일반 주택을 그냥 먼저 팔면 돼요. 무슨 주택을 먼저 파시라고요? 일반 주택을 먼저 파시라고. 일반 주택을. 그래서 일반 주택을 먼저 팔면 그때는 몇 주택으로 봐서?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상속주택을 먼저 팔거나 하게 되면 그때는 2주택으로 봐서 과세하겠습니다. 이런 구조인데 자, 이런 말이에요. 이쪽을 볼게요. 칠판을 잠깐 볼게요. 내가 집이 한 채 있어요. 집이 한 채 있는데 이걸 이번에 팔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걸 파는 시점에 1주택 혜택을 받으려면 1세대 통틀어서 이 시점에 다른 집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래야 몇 주택이 돼요? 1주택이 돼요. 근데 파는 시점에 봤더니 다른 집이 하나 더 있네요. 그래서 내가 몇 주택에 걸려요? 2주택에 걸립니다. 그러면은 비과세 못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2주택이니까 비과세가 안 되겠구나. 혹시라도 일시적 2주택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봤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년이 안 돼요. 1년이 안 되면은 일시적 2주택도 안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 그냥 세금 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1년 이상이 됐다면 이날로부터 몇 년 이내만 팔면 돼요. 3년 이내 팔면 비과세 받을 수 있는데 그것도 안 된다면 그러면 세금 내야 되는데 봤더니 이 집이 상속받은 집이에요. 이 집이. 내가 원해서 받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매매로 산 집이었다고 쳐봐요. 매매로 산 집이면 2주택이 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으니까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움직여야죠? 만약에 증여를 받았다. 2주택이 될 줄 알았어요? 알았잖아요. 증여도 내 의지니까.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가야 돼요. 만약에 신축을 한다. 2주택이 될 줄 알았죠?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매매나 신축이나 증여 이런 것들은 다 일시적 2주택으로 가야 돼요. 근데 상속은 원해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만약에 이 걸려있는 집이 무슨 집이라면 상속집이라면 그래서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어떤 집을 먼저 팔면 되느냐? 그냥 일반주택을 먼저 파시라고요. 그러면 이 집을 없는 걸로 쳐드릴 테니까. 됐어요? 근데 상속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으로 인해서 지금 집이 몇 채가 됐어요? 두 채가 됐는데 그냥 이 집을 먼저 팔아요. 이 집을. 그러면
이 집이 없다. 요 원래 가지고 있던 집을 없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때는 무조건 2주택에 걸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제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면 제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집이 한 채 있는데 상속집이 하나 더 있어서 2주택입니다. 그러면은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안 되겠네요? 라고 물어봐요. 알아서 하세요. 아니, 상속주택을 먼저 팔든 일반 주택을 먼저 팔든 그건 알아서 하세요. 상속주택을 먼저 판다고 해서 뭐 구속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꼭 물어봐요.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큰일 나겠네요? 이래요. 아니, 무슨 큰일은 큰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상속주택이 나는 지금 이 집에서 살아요. 이 집에서 살고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집을 하나 상속을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고민인 거예요. 뭘 먼저 팔아야 될까? 근데 이 집이 내가 필요 없는 집이에요. 그럼 최대한 빨리 팔고 뭐 하라고요? 세금 내고 현금화 시키라고요. 그게 맞죠? 이익이 얼마 안 남을 것 같으면 세금도 안 나오니까. 참고로 이건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지만은 상속주택에 대해서 상속부동산에 대해서 세금 안 내려면요. 6개월 안에만 파시면 안 나옵니다. 양도소득세. 그냥 알고 계세요. 그런 게 있어요. 아셨어요? 6개월 안에만 팔면 없어요. 양도소득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집이 필요가 없다. 그러면 상속받은 지 6개월 안에만 처분하세요. 뭐 이 집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아예 안 나와요. 그 계산식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뭐 설명드리기는 좀 애매하니까 놔두시고. 그래서 그냥 나는 이게 필요 없으면 파는 거고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만약의 경우에 얘를 먼저 팔았으면 이 집 있어도 몇 주택으로 봐주겠다. 1주택으로 봐주겠다라는 이야기지 얘를 먼저 안 팔면 죽여버리겠다 이 소리가 아니라고요. 근데 꼭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저도 얘 먼저 팔고 얘 팔아야 되겠네요 이래요. 그러면 제가 물어봐요. 아니 그러면 이 집 팔면 어디로 가실 건데요? 물어봐요. 갈 데 없는데? 갈 데 없으면 왜 파냐고요. 놔두고 그냥 이 집 먼저 파시라고요. 세금 내는 거 걱정하지 말고. 안 그래요? 아셨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집이 두 채가 있다. 근데 그 하나가 무슨 집이라면? 상속주택이라면. 그래서 2주택이 됐다면 어느 집을 먼저 팔면 1주택으로 인정해 준다. 일반 주택을 먼저 팔면 1주택으로 인정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가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팔아서 1주택의 혜택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때는 1년 이상이 지난 후 이런 거 없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집을 샀는데 나중에 비과세 받으려면 1년 후에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년 이런 거 없고 3년 이내 팔아라 이런 것도 없다고요. 그 집이 상속받은 집이라면 기간 제한 없이 그냥 무슨 집을 먼저 파시면 일반 주택을 먼저 파시면 상속주택이 있어도 이건 없는 걸로 쳐서 몇 주택으로 봐주겠습니다. 1주택으로 봐주겠습니다. 이런 구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집을 팔았죠? 팔았죠? 어디로 가실 거예요? 자, 이 집으로 들어가시면 되죠? 근데 이 집이 제주도에 있는 집이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른 집을 하나 또 사겠죠? 다른 집을 하나 사겠죠? 자, 그러면 이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2주택이 될 줄 알고 샀어요? 모르고 샀어요? 알고 샀죠? 이제부터는 일시적 2주택이 돼요. 이게 이제 일반 주택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집을 살려면 상속주택이 생긴 날로부터 1년 후에 사야 돼요. 예. 그리고 나서 이 집을 산 날로부터 몇 년 이내? 3년 이내 이 집을 파셔야 돼요. 그래야 얘도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처음 한 번만 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상태냐? 집이 있는 사람이 상속을 받아서 2주택이 돼서 억울한 상태. 이 사람만 해주는 거지. 반대로 집이 없어요. 없는데 상속을 받아서 집이 생겼어요. 그래서 상속주택을 받아서 1주택인데 그 이후에 집을 하나 샀어요. 그러면 상속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집을 산 거죠? 2주택이 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그건 일시적 2주택이에요. 이미 집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을 받아서 2주택이 될 때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처음 한 번만. 됐죠? 자,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이해하시겠어요? 시험지에 이렇게 자세히는 안 나오고 그냥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은 이제 이 집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집을 팔고 나중에 이 집을 팔아야죠. 그래야 비과세 받을 수 있죠. 문제는 이 집이 서울에 있는 집이면 팔려요, 안 팔려요? 응? 팔리겠죠. 여러분들이 욕심만 안 부리면 팔려요. 잘만 팔려요. 아셨죠? 근데 이 집이 시골에 있는 집이면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안 팔려요. 그래서 또 지랄이에요. 자, 안 팔리니까 이제 계속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런데 나는 이 집을 팔고 이사를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 집을 팔려고 봤더니 여기가 걸려 있잖아요. 여기서부터는 무조건 2주택에 걸려요. 일반 주택을 팔아도. 이해되셨어요? 자, 근데 이때 팔면 세금이 한 5억 정도 나옵니다. 얘만 없었으면. 자, 그러면 나는 비과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비과세 받으려면 여러분들 같으면 안 팔린다니까요. 팔리면 좋은데 안 팔린다고요. 그렇죠. 증여를 해야죠. 근데 증여해 줄 사람이 없어요. 안 받겠대요, 증여도. 지네들도 비과세 받아야 되니까 증여 안 받겠대요. 방법은. 자, 첫 번째. 건물을 소실을 시켜버립니다. 땅만 있으면 뭐가 돼요? 대지가 되고 대지 상태면 주택이 아니니까 1주택이 됩니다. 그래서 가서 확 불질러 버려요. 자, 여러분들 같으면은 5억 세금 내실래요? 5천 원어치 기름 사서 가서 불질러래요. 가서 진짜 가서 불지르면 안 돼요. 그냥 한 50만 원 주고 포크레인 불러서 한 반나절 돌려버리면 주거 기능을 상실을 하게 되면 주택으로 안 봅니다. 그래서 시골 가면 집들이 다 없는 거예요. 집터만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 같아도 이렇게 할 거예요. 상식적으로. 안 그러겠어요? 세금 5억을 내느니 가서 시골집 가지도 않을 건데 그냥 밀어버리고 대지만 놔두고 나중에 필요하면 가서 지으면 되니까. 그렇죠? 네. 아니면 용도 변경을 해야 돼요.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예를 들어서 창고로 용도 변경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이 시점에 집이 아니니까 얘는 1주택 혜택을 받겠죠. 네. 근데 대부분 용도 변경도 쉽지가 않아요. 애초부터 집으로 지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은 다 밀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제발 불 좀 지르지 마세요. 여기에 있는 집은 영원히 없는 걸로 쳐드릴게요. 그래서 이걸 농어촌 주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슨 주택을 먼저 팔면 일반 주택을 먼저 팔면 1주택으로 봐주는데 그건 처음 한 번만. 근데 그 상속받은 집이 어디에 있으면 시골에 있으면은 그때는 상속주택이라고 안 하고 농어촌 주택이라 그래요. 그래서 농어촌 주택과 일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그때는 매번 해준다. 한 번만 해주는 게 아니라 매번 해줘요. 농어촌에 있는 상속주택은 아예 없는 곳으로 봐줘요. 끝까지.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집은 뭘로 받는 게 좋아요? 상속으로 받는 게 좋죠. 상속으로. 그러면 영원히 그 집을 별장으로 쓰더라도 영원히 집으로 안 봐요. 주택수에 안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이 집 팔고 또 집 사서 팔고 또 사서 또 팔고 또 사서 또 팔아도요. 영원히 1주택이에요. 얘는. 이건 없는 걸로 쳐주니까. 그래서 두 번째, 농어촌 주택과 일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슨 주택을 먼저 팔면 일반 주택을 먼저 팔면 그냥 몇 주택으로 봐주겠다고요. 1주택으로 봐주겠다 지금 그 소리예요. 그나마 시골에 있는 집은요. 농어촌 주택은 불이라도 지를 수 있죠. 근데 문화재 주택은 불도 못 질러요. 그래서 이 문화재 주택도 영원히 없는 걸로 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화재 주택과 일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그냥 문화재 주택 없는 걸로 칠 테니 일반 주택 그냥 팔아도 2주택으로 안 보고 몇 주택으로 봐주겠습니다. 1주택으로 봐주겠습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민속촌 같은 데 가보셨어요? 민속촌? 가보셨죠? 민속촌에 있는 그 주택들 있죠? 그거 누구 소유예요? 그 개인 소유입니다. 개인들이 들어가서 거주해요. 실제로. 안 보셨어요? 물론 국가 소유도 있지만 뭐 시 소유도 있고 국가 소유들도 있지만 개인 소유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거기서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는데 외형은 유지를 해야 돼요.
보조를 받아서 외형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내부는 그냥 현대식으로 해서 쓰시는 경우 되게 많고. 예. 근데 그 집은 좀 살기는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외부에 나와서 집을 한 채 사시더라도 괜찮으니까 사세요. 그러면 그 문화재로 등록된 주택은요, 없는 걸로 그냥 쳐드릴 테니까 그냥 일반 주택 팔고 또 사고 팔고 또 사도 그냥 몇 주택으로 봐주겠습니다. 1주택으로 봐주는데 혹시라도 그 문화재 주택을 팔고 싶으면 파셔도 됩니다. 파셔도 돼요. 소유권은 옮겨가요. 외형 유지 의무만 그대로 하면은 상관은 없어요. 만약에 이 집을 문화재 주택을 팔았을 때는 세금 내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예요. 네. 자, 그다음에 취약이나 근무상 등의 사유로 인해서 지방에다가 집을 사야 된대요. 네. 그래서 2주택이 됐다면 그 지방에 있는 집도 없는 걸로 쳐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냥 수도권에 있는 집을 먼저 팔면 지방에 집이 있어도 그냥 뭘로 봐주겠습니다. 1주택으로 봐주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인데 자, 무슨 이야기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울에 집이 한 채 있는데 울산으로 발령이 났어요. 그럼 울산에서 살면서 울산에서 계속 생활을 해야 되겠죠? 보통 전세로 얻거나 월세로 얻거나 뭐 이런 식으로 살 건데 이게 귀찮으니까 그냥 뭐 해버린 거예요? 집을 산 거예요. 집을. 그래서 몇 주택이 됐어요? 2주택이 됐습니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울산에다가 집을 샀다. 근무상 사유 때문에. 그러면 비과세 받으려면 울산에 집을 산 날로부터 몇 년 이내? 3년 이내 서울 집을 팔아야 돼요. 서울 집이 종전집이고 울산 집이 신규 주택이니까. 그죠? 네. 근데 자녀들이 다 어디에서 살아요?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차피 사봤자 의미가 없다는 소리잖아요. 3년 안에 서울에 있는 집을 못 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울산에 가서 집을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살아요. 그러니까 주택 경기가 안 살아요, 지방 가면.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3년 안에 처분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내려가셔서 집 하나 사셔도 됩니다. 그래서 2주택으로 꾸준하게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필요 없으면 어디 집을 먼저 파세요? 서울에 있는 집을 먼저 파세요. 그러면 그냥 지방에 집이 있어도 몇 주택으로 봐줄 테니까 1주택으로 봐줄 테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서울에 있는 집을 먼저 팔으라는 거? 내려가서 올라오지 말라고요. 그 이야기예요.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이전시키기 위해서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법률 중에 하나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하죠. 그냥 세금 내더라도 지방에 있는 집 그냥 팔고 세금 내고 어차피 얼마 안 오를 거니까 팔고 그냥 일부 세금 내고 한 돈 100만 원 세금 내고 그냥 올라와 버리는 거죠. 그게 맞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법률 규정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다시 표로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할 겁니다. 자, 일시적인 2주택이 됐다. 그러면 단소조항 3개. 몇 년? 1년, 3년, 종전입니다. 그래서 몇 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해야 되고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해야 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이내? 3년 이내. 무슨 집을 먼저 팔아라? 종전주택을 먼저 팔면 몇 주택으로 봐준다? 1주택. 그 다음에 혼인은 몇 년? 5년. 동거봉양은 10년 이내만 양도하시면 됩니다. 아무거나. 반대로 상속주택, 농어촌주택, 문화재주택, 수도권 밖에 소지하는 주택과 일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슨 주택을 먼저 파세요? 일반 주택을 먼저 파세요. 기간 제한은 안 드릴 테니까 아무 때나 팔아도 되고 물론 이제 예외 사항들이 있는데 요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됐어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고 자,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 또 정리하도록 할게요. 네.